지금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이 시간도 점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주인공 분께서 슬슬 워밍업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저기 현수막에 있는 김익중 선생님의 사진을 보니까 핵마피아를 향해서 눈에서 아주 레이저 광선을 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기 핵마피아한테 레이저 광선 쏘는 것만 아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먼저 그 토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평상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표정들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좀 차분하게 지금 여러분들 몸이 많이 풀리셨으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 들어오면서 접수를 하시면서 색종이 한 장씩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아까도 안내가 있었겠지만 토크 이후에 김익중 선생님께 뭐든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들으면서 혹은 틈틈이 그 강연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또 개인적인 질문 뭐든 평상시에 좀처럼 묻기 어려운 그런 거 해주셨다가 미리 저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사 전반에 보셨던 탈핵학교 영상 그리고 지금 보신 영상 모두 탈핵학교 졸업생이신 4기시죠? 양승열님께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사진들도 많은 졸업생들 또 관계단체들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그걸 멋지게 꾸며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것 같습니다. 하루 드릴 필요가 없는데요. 전국의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김익중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황송스럽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와주시고. 이게 참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책 쓸 때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탈핵학교 하여튼 졸업생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무슨 얘기할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은 PPT가 있었기 때문에 PPT 없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로 해서 500번 했어요. 탈핵 강의를. 그래서 오늘 2번 했기 때문에 502번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충 그쯤 될 겁니다, 아마. 이건 2년 반 사이에 502번 했으니까 대충 일주일에 5번 정도 한 셈이죠. 평균 잡아서. 근데 재작년보다 작년 더 많이 했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하루에 2번 하는 날이 꽤 됐습니다. 오늘도 2번 하고 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한 400번 정도 하니까 조금 지치더라고요. 아이,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400번을 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한 10번 하면 대충 끝날 텐데 1년에. 그래서 하여튼 좀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도 하여튼 좀 살도 빠지고 뭐 이래서 책을 써서 이 책을 보라 하면은 안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썼는데 더 불러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런 자리가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태어나서 책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책을 안 읽습니다. 핵과 관련된 책 제가 한 권 딱 읽었는데 아주 얇은 책이 있더라고요. 후쿠시마 Q&A라고. 글자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책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책을 안 좋아하니까 남들도 안 좋아할 게 있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썼었는데 하여튼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강의가 너무 이제 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자. 내 강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자. 그런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틀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강의가 3일 동안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이 3일 동안 내가 만든다. 그리고 이제 골방에 앉아서 제 탈핵 강의 11개로 잘라가지고 13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이제 올렸어요. 주제별로, 챕터별로 쫙. 그거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작업도 했죠. 그래서 PPT도 좀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도 좀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해놓으면 이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했죠. 모자라더라고요. 다음날 또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그거를 쫙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쫙 올렸거든요. 야, 됐다, 이제.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 강의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건 조회수가 별로 안 올라가요. 나 실물을 보고 싶어 하는 거. 그래도 그때 자료를 한번 다 정리를 했어요. 핵 재처리까지. 그리고 나니까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틀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만들어진 거를 강의록을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 동영상을 만들었던 거고, 동영상 틀 그대로 책이 된 거죠. 근데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왜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랬습니다. 작년에 사실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좀 정확히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핵 의사회도 만들고 탈핵 교수회 만드는데 제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타이틀이 꽤 많았었습니다. 반핵 의사회 운영위원장이고요. 탈핵 교수 모임 집행위원장이고요. 막 이랬어요. 연합 상임의장이고요. 이런 걸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 대선에 제가 캠프에 들어갔잖아요. 대선 캠프 들어가니까 야,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사표 내려고 가래요. 그래서 다 사표 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좀 성미 좀 급했어요. 사실 우리 여론화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탈원전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건 생각하기 좀 힘든 거였는데, 그리고 또 일본에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살려면 주변에서 막 말릴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언해버리고 온 거예요. 아무도 말릴 사람 없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문재인입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장난 전화하나. 예? 누구시라고요? 몇 번 했어요. 근데 문재인이라고 계속. 그럼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정말이세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탈핵 선언을 했는데 캠프에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우리 목표가 뭔데? 탈핵인데 대통령이 탈핵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줄 알았어요.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디를 장악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고 산업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부 잡아야 되고 원안이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소나티네 소나타 이런 거 애들 한 4, 5년 치면은 치는 거 그거만 종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치유를 좀 하고 했었는데 그때 너무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죠. 야,
어차피 한 달, 두 달 동안은 아무도 안 불러줄 것 같다. 다 멘붕이다. 책이나 쓰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책 이름 생각해놓고 챕터 1 해놓고 딱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5페이지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덮어놓은 건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동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어쨌거나 책을 쓰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출판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김종수 선생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녹색평론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핵 관련 책 쓰기만 하면은 이게 안 팔려가지고 전부 적자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팔릴 게 뻔한데 또 신세지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딱 나는 게 뭐냐면 재작년에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나자마자 변홍철 선생이 대구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 연구실을 찾아와서 편지를 한 장 딱 써놨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사고 나자마자 제가 책 쓸 줄 어떻게 알고 나보고 책 쓰라고 그런 말을 하고 편지를 써놓고 그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딴소리는 설마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책 내자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나는 뭐 인기도 좀 있고 꽤 유명하고 하니까 나오자마자 한 10,000부 쫙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0만 부가 팔리면 그 다음에는 우린 정책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10,000부는 무슨 선생님 진짜 안 팔리네요. 지금 뭐 2쇄 해봤자 3,000부 지금 찍었는데 그 중에 거의 1,000부는 내가 샀고 근데 정말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차에다가 잔뜩 실어놔요. 400권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오시는 분 내가 다 드린다고 약속을 아까 했었거든요. 일주일쯤 전에. 그래서 400권 설마 남아있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20권밖에 안 남아있어요. 어디 간 거야 이거? 다 어디 간 거예요. 사람만 보면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참 좋더라. 주는 마음이 1등 말든 상관없다. 껍데기만 봐라. 한국 탈핵.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주고 싶고. 그래서 강의할 때 2권씩 들고 와서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얘기 또 하면 또 주고 또 뭐 어쩌면 또 주고 이렇게 계속 했더니 우편값만 해도 꽤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죠. 이 책 한 권으로 한국의 여론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여론 주도층 전체한테 한 권씩 주고 그 다음에 읽게 만든 후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리스트업을 했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쫙 국회의원 쫙 그 다음에 경주하고 그 원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쫙 그래가지고 쫙 보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우표 붙였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또 생각나요. 그래서 또 계속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몇백 권은 보낸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읽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하여튼 2사람한테는 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문재인 의원 읽었대요. 본인한테는 말고 그때 무슨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토론회 있었거든요. 토론회 때 그 토론회를 문재인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하고 두 분이 이제 주재를 했던 토론회예요. 그래서 그 준비 때문에 갔더니 읽었다. 우원식 의원한테는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받았다는 얘기 하신 분 김재남 의원 계세요. 탈핵운동 하시는 의원. 그분은 이제 받았다고 문자가 왔고 그 외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배달 사고도 많이 났을 겁니다. 뭐 우편번호 잘못 찍으면 안 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 정의 행동에 분명히 내가 보낸 것 같은데 안 받았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배달 사고도 지금 어딘가에 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여기다 다 썼어요. 여기 없는 거 제가 몰라요. 아는 거 다 쓴 것 같아요. 근데 깊은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반핵운동 오래 하신 분이나 이쪽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은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굉장히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긴 한 것 같아요. 빠짐없이. 깊은 내용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명쾌하게 결론은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기까지의 꼭 필요한 증거들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그 대학교 교재가 아니고 뭐 중고등학생 정도가 봐도 이렇게 감이 잡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만 돼 있지만 하여튼 모두 증거 있는 얘기들로만 구성했고 쉽게 이해가도록 구성했고 원자력 관련된 문제 전체를 다 다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변홍철 선생이 하여튼 별명을 붙여놨어요. 전 국민을 위한 탈핵 교과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럴듯하다. 교과서는 참고서처럼 내용이 깊진 않지만 다 다루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한 500번 정도 강의하면서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건 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 평가 받으면 항상 제가 좋았어요. 연구 평가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저는 거의 꼴찌거든요. 연구 평가 점수가 많습니다. 강의 평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 전체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꼴찌였어요. 대학 다닐 때도 꼴찌, 대학원 때도 꼴찌, 교수도 겨우 된 다음에 거기서도 꼴찌, 계속 꼴찌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내가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재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한 얘기 남이 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못 알아들으면 말고 알아들으면 그 다음엔 쉽게 설명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은. 그래서 그것들을 쭉 이제 연결을 해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게 좀 됐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불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들었던 평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쉽다. 어려운 줄 알았더니 쉽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만 가지 않고요.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앉혀놓고 한 적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 북구청장님이 탈핵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이 저보고 민방위 훈련 강의를 하래요. 30대 남자들만 500명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어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반드시 자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500명이 앉아있어요. 마이크 딱 잡으면 400명이 뒤로 누워요. 야, 그러면 이제 목표가 바뀌는 거죠. 이 중에 반만 좀 어떻게 깨어나 보자. 이렇게 목표가 바뀌는 건데 어찌됐건 강의 테크닉은 좀 몸에 배 있으니까 20년 강의했는데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제 깨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단체들이 저를 부르면 일단 탈핵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미 신자야. 전도가 필요 없어. 이미 신자야. 그런 사람들은 뭐 하면 바로바로 그냥 막 흡수되죠. 바로. 그리고 막 교감이 바로바로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좀 어려웠고요. 근데도 적어도 들은 사람은 의견을 바꿔요. 분명해요. 또 어려웠던 게 뭔지냐면 울산에 현대자동차 있어요. 거기 노동조합원이 25,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강의를 했어요. 80번에 나눠서 25,000명을 다 했어요. 나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조를 짰어요. 경주, 울산, 부산에서 강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명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80명 다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10명이 공평히 시작하는데 이 노조 간부들이 이 사람 안 되겠다고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4명이 했어요. 4명이 남아서 이 사람들은 입증된 탈핵 강사들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때 노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번밖에 없는 노조 교육이야. 자려고 결심을 하고 왔어요. 300명이 쫙 앉아있어요. 딱 들으면 딱 뒤로 바로 머리 딱 폼 잡는 거죠. 자야지. 빨리 자야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강의 전하고 후하고 다릅니다. 무슨 교양강의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강의 끝나고 딱 나가면 화장실 가는데 악수 청하고 그래요. 나 이거 몰랐다 이러면서. 그런 걸 보면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가 확실하게 이런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분명합니다. 어떤 테크닉으로 얘기를 하냐 이게 아니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증거만 보여주면 의견 바꿉니다.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 책을 읽힌 후에 이거 안 읽으면 군밤 때린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의견 생길 겁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해놨고 적어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해놨어요. 이 책에.
그리고 전부 객관적인 것들로. 그래서 상당히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탈핵 강의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강의가 한 번이 뭐였었냐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에서 나보고 강의하래요. 언젠가. 겁나요. 그것도 학부하도 아니고 대학원생인데 그 전부 다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숏 코스의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한수원 근무자 30명, 방패물관리공단 근무자 10명, 그 다음에 뭐 원자력 연구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로 한 60, 70명 쫙 앉혀놓고 강의하라는 거예요. 탈핵 강의를. 야, 이거 징검스럽지. 70대 1로 붙는 거 아니에요. 이소룡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앉아있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원로 교수가 나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 교수 앉아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핵마피아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하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제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뭐 물리학적으로 내가 참 틀린 거 뭐 이런 거 택도 없는 얘기 그런 얘기 했다가 질문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개창피당하는 거죠. 근데 따로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일단 내가 하던 얘기 그냥 가서 하자. 슬라이드 한 장도 안 맞고 그대로 가서 했어요. 한번 깨져보자. 그리고 좀 배우겠지? 이러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틀려도 좋지 않냐? 어차피 내 전공도 아니고 나 해봤자 3년밖에 안 됐는데 니들 30년 하지 않았냐?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했어요. 질문이 그냥 계속 들어와요. 그거 끝나고 밥 먹게 돼 있는데 밥 먹기 싫은가 봐. 계속 물어봐요. 한 40개쯤 질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방패장 관련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맨 앞에 방패장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패장 얘기도 살짝 집어넣어놨어요. 관리공단 친구들이 한 10명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주방패장 물에 잠긴다. 금가면 물 들어간다. 그러면 방사능 샌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 불가능하니까 다 샌다. 그 얘기를 쫙 했죠. 그랬더니 방패장 관리공단 친구들이 손을 들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못 이기더라고. 나오는 질문 다 답을 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나서 찍 싸더라고. 방패장은 그렇고 원자력 그 다음에 재처리에 관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일본의 장정욱 교수 계세요. 그분이 몇 번 와서 특강도 해주시고 그 사이 썼던 글 프레시안에 썼던 글 전부 그대로 오려가지고 읽고 또 읽고 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근데 다 통해요. 공부 많이 할 거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요 한국 원자력계 다 잡을 수 있어요. 깡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30개 40개 질문이 들어오는데 내가 모르는 걸 안 물어봐. 다 아는 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자신 가져도 돼요. 한국 탈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덮고 있는 것은 그냥 권력과 돈일 뿐이에요. 그것만 베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논리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인 사실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돈 베껴버리면 조직 떼버리면 무조건 다 깨집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경험은 있었어요. 지금은 뭘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우냐면요. 기준치. 방사능 기준치. 이야 이거 어려워요. 베크렐, 밀리시버트. 베크렐을 밀리시버트로 계산할 때 계산 방식이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에 비밀이 뭐가 있냐면 도우즈 코이피션트라는 거 있어요. 도우즈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세슘은 세슘, 스트롬이면 스트롬. 이 방사능 물질마다 얘가 갖고 있는 고유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독한 놈이 들어오면 피폭량이 많고 그렇지 않은 놈이 들어오면 피폭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수를 하나씩 결정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백 가지 그 방사능 물질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표를 쫙 만들어놨어요. 나 그거 참 못 믿겠는데 어찌됐건 그게 틀렸다는 증거가 내가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그걸 받아들여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피폭량으로 바꾸잖아요. 무조건 기준치 이하예요. 기준치의 이하 정도가 아니에요. 기준치의 100분의 1 막 이래요. 이걸 어떻게 뒤집냐. 이게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큰 다발인데 이걸 풀어 말아 고민하다가 풀자.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풀겠냐. 내가 반핵운동하는 유일한 의사인데 내가 풀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걸 전공하는 교수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행히 한 명이 딱 있어요. 방사능 인체 피해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당국대학에 있어요. 제 후배예요. 여자예요. 아주 키가 작고 당돌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그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준 이 파일을 먼저 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래 읽어봤더니 내가 궁금하던 게 대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숙지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없던데 그러면 또 줘요. 계속 레슨을 받은 거죠. 개인 레슨을. 그러고 난 다음에 대충 지금은 감이 잡히거든요. 대충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방사능 인체 피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9명이 원자력계예요. 한 명이 의사고. 이 게임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은 그래서 이 책에도 제가 얼버무려 놨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대충 얼버무려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건 덮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거 덮어놨네 이렇게 느껴질 때예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못 싸우냐? 그렇진 않아요. 싸울 수 있는 무기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퐁 쏘잖아요. 굉장히 아파해요. 몇 번 쏴봤어요. 국회 토론회 뭐 이런데 무슨 학회에서 요즘은 식품학회 이런 데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회에서 이렇게 해보고 토론해보면 이겨요. 많이 공부 안 해도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그쪽에서는 방사능 피폭량 또는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썼을 거예요. 난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단순하게 가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가면 이렇게 갑니다. 방사능 물질은 발암물질이죠? 그 발암물질 들어있는 음식을 왜 권해요? 국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같이 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싸워도 이겨요. 말 맞거든요. 맞잖아요. 기준치 너희들이 정했잖아. 방사능 물질, 발암 물질이잖아. 그거를 왜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권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는 그래프 있죠? 그거. ICR, 이게 뭐예요? 베어 세븐. 그거 가지고 썼었는데 교과서 보니까요. 더 단순한 그림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바꿨어요. 교과서에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오케이. 이게 더 쉽다. 그래서 그걸로 요즘 바꿨습니다. 강의로. 피폭량과 암 발생은 그냥 비례해요. Y는 AX 그래프 선 3개 딱 그려놓은 그래프가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 X축, Y축, 그 다음에 사선으로 딱 직선 하나 그려놓은 거. 그 2개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하는데 가능하면 피폭량 줄여야 될 거 아니냐. 0.1이건 0.01이건 줄여야 될 거 아니냐. 그거를 왜 늘리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야, 이거 뭐예요? 아주 시답잖은 그래프 하나 가지고 모든 적을 물리치고 있어요. 이러다가 언젠가 당하는 날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겁이 나서 공부를 하고 있긴 해요. 공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도요. 이 사람도 지금 이거 가지고 방사능 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 전공이 또 따로 있더라고. 그 전자기파 쪽으로 빠졌어요. 이 사람이. 왜 글로 빠졌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쪽 공부를 요즘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버벅거려. 야,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답이 탁탁 나오는 사람을 좀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또 원자력계에 있네.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잘해주시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잘해줘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전화로 딱 들어도 그냥 교과서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과 교수니까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정확히 딱 한 번 들으면 딱 막히게 설명해줘요. 근데 그 논리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those coefficient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다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건 내가 아직 못 벗기고 있어요. 그거 벗기면 니들 다 죽었어요. ICRP를 뒤집어야 돼요.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그거 뒤집어야 돼요. 근데 그 실력이 제가 없어요 아직. 그거 10년 내로 잡을 거예요. 잡아버릴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래서 어쨌거나 책을 쓸 때는 이제 꽤 자신이 생긴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걸 읽으면 탈핵이 옳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쓰고 난 다음에 책 읽어보니까 역시 독서 안 한 티가 나요. 문장이 이게 뭔지 무슨 과학 교과서를 쓴 건지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문학적인 뭐 이런 소양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재미없는 책이 되고 말긴 했는데 그래도 궁금증 해소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 탈핵이 정말 될까? 그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하시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부 헛발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시죠? 그리고 한 번도 못 이겨봤잖아? 그런 생각도 하시죠? 굉장히 절망할 때 많습니다. 저는 요즘 모텔에서 굉장히 많이 자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꼭 생협이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해달래. 그러면 그 근처 가서 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자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거기서 모텔에서 잤다 그러면 좀 미안해 하니까 비밀에 하세요.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이제 간단 말이에요. 모텔에서 자면서 혼자이잖아요. 차 몰고 가서 밤에 가서 12시, 1시에 딱 가서 이제 퍼져 산다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집에 오고. 저는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그 운전하는 동안 계속 그런 절망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뭐 하는데? 내가 지금 500번 강의했는데 내 강의 들은 사람 몇 명인데 계산해보니까 3만 명쯤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야. 3만 명, 5천만 명 몇 년간 해야 돼? 1000년에도 모자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잘 때는 정말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제일 용기를 주는 게 뭐냐? 그 그래프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 원전 개수 25년간 그 자리에 있었죠? 유럽 원전 줄고 있었죠? 미국 원전 조금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그만 굳거리죠? 그리고 앞으로 50년 내에 원전 개수 지구상에서 0으로 떨어져요. 그 그래프 보시죠? 물론 원전 앞으로 안 짓는다는 가정하에 그 그래프가 너무나 큰 위험을 줘요. 위로를 줘요. 용기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앞으로 6, 70년 내로 없어지거든요.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기억나실 거예요. 전체 원전이 개수가 지금부터 440개쯤 되는데 앞으로 4, 5년 동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거 보시면요. 앞으로 2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닿거든요. 지구상에서. 20년 내로 250개가 줄어요. 그래서 그 수를 유지하려면 20년 사이에 250개의 원전이 완공돼야 돼요. 근데 원전 짓는데 10년 걸려요. 그래서 1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착공돼야 돼요. 절대 못해요. 뻥튀기 좀 해서 한국 20개 짓는다 칩시다. 인도 30개 짓는다 칩시다. 그리고 중국이 100개 짓는다 칩시다. 그래봤자 250개 안 돼요. 유럽, 미국은 안 질 거고. 뻔합니다. 그 그래프가 너무나 큰 용기를 줘요. 결국 우린 이긴다. 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합니다.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늘로 찔러서 코끼리 죽이기다. 이거 50년 내로 죽게 돼 있는 놈이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죽는다. 3가지 방법 제가 가끔 써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어요. 이겨요. 가만 보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찔러도 되고 그리고 한 번 찌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보고 있어요. 어찌 됐건 이겨요. 그래서 어차피 이길 건데 그냥 계속 찌르고 있자 이거예요. 밉잖아.
심심한데 계속 찌르고 있자. 분명히 이깁니다. 10년 정도만 지나보세요. 분명히 이겨요. 원전 개수 한 50개 정도 팍 줄 거거든요. 10년 내로. 그러면 쟤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 이상 계속 버티겠어요? 미래의 산업이라고? 못 버팁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체 원전 개수가 이렇게 있다가 살짝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10년 후에는 팍 떨어진 그래프 딱 그려놓고 그거 놓고 야 원전 산업 봐라. 너희 알고 있잖냐? 그거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원안이 위원됐잖아요. 아시죠? 거기 가보면 9명이에요. 그 중에 아내운동한 사람 2명이고 나머지 다 원자력계란 말이죠. 아니면 원자력계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거나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나는 얘기 아무도 않고 이렇게 듣기만 해요. 굉장히 난 궁금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계속 들어요. 말수 아주 적은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제가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궁금증을 이렇게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더라고.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의사인데 전 세계 의학계의 시장이 어떻게 판도가 변하는지 한 번쯤 보지 않겠어요? 볼 수밖에 없죠. 원자력 산업계 완전히 그거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드리면 지금 원전 비리 있잖아요. 이 원전 비리에 대해서 핵산업계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30년간 안 지었죠? 미국 30년간 안 지었죠? 이제 지을 기술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짓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지금 원전 짓겠다는데 자기들이 못 지어. 언제 지어봤나?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한테 좀 지어주시오 하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 미국하고 유럽에 있던 원전 부품 잘 만들던 그 회사들 다 닫은 거예요. 부품 못 만들어요 이제는. 30년 동안 납품이 안 됐는데 뭘. 그러니까 이런 이 사건 아실 겁니다. GS가 아니고 뭐 JS 전선인가? 거기서 왜 부품 아주 그 불량 부품 집어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불량 부품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끄집어냈어요 다시. 이게 200kg예요. 길이가 그 케이블이 200kg야. 그걸 다 뽑은 거야. 뽑는 장면 제가 항상 봤어요. 여러 명이 응차 땡기면 1cm 빠져요. 또 0차 때문에 1cm 빠져요. 그렇게 해서 200kg를 뺐어요. 웃겨요. 그래서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집어넣었어요? LS 전선 걸 집어넣었어요. LS 전선 거를. 근데 그 LS 전선이 JS 전선의 모기업이에요. 당연히 나는 가서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게 지금 같은 회사 건데 여기서 지금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냐? 시험 성적서 위조. 근데 그 모기업에서 받으면 어떡하냐? 당연히 따지는 거지. 맞다는 거예요. 맞대. 상식에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고 만드는 데가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원전사는 완전히 사양이사여서 이거는 부품 만드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80년대부터 그래서 아니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부품 만드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산화라는 걸 한 거고 그 국산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원전 비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원전 비리 사건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거를 그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 얘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대화 속에서 내가 캐치를 해냈죠. 그래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알고 있구나. 모르면 내가 그래프 한번 보여줄까 했더니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투에서 다 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긴다 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힘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날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죠.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